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쪽의 힘 한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 시행했던 더비 리뷰 그리고 이번주 시행될 마주 협회장배를 한번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경마 같이 동참해준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는 메인에서 퍼펙트 했습니다. 금요, 토요, 일요 부산, 일요 서울, 금토일 메인을 모두 100% 적중을 끌어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좋았던 게 이제 토요 서울 메인, 일요 부산 메인 주력으로 잡아드렸는데요. 토요 메인은 백판을 공략해서 백판을 원툴로 주력으로 잡아드렸는데 배당판이 좀 이상했죠. 어쨌든 뭐 거의 10배 가까운 배당을 주력 한방 집중 복성식만. 자, 일요일은 부산에서 부산 메인 스프릿파이터 비트 드래곤 이걸 주력으로 잡아드렸습니다. 17.4배 복성식만. 뭐 메인 승부처에서 17.4배면 이건 그냥 상황이죠. 한구라. 지난주 메인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성원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시행됐던 이 더비에 대한 리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안 더비. 자, 3관 레이스의 두 번째 무대였죠. 첫 번째 무대에서 석세스 백파가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가장 주목받은 마필이었고요. 그리고 서울대표 가운데 문세영 기수가 고삐를 잡았던 나이스타임, 그 다음으로 인기를 모은 마필이 이제 한강클래스. 당일 인기순위 1, 2, 3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나이스타임은 지우고 시작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안되는 사이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근데 음파사랑 3복 정도는 가능권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우승까지 시원하게 하네요. 자, 경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경주마 일생에 단 한 번 3세 챔피언을 가리는 제27회 코리안 더비 우승을 했던 음파사랑은 그냥 고삐를 붙들고 흥미에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8번 원더풀리어 2위로 따라갑니다. 16번 한강 클래스가 외곽에서 밀고 나왔고요.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는 9번 월드 드래곤이 3위까지 모습 보이고 석세스 백파는 중위권에 있죠. 안쪽에. 4위로 5위는 16번 그리고 부경 19대 월드 드래곤이 선두를 바짝 죽여가면서 외곽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강 클래스는 계속해서 외곽 5선이에요. 안쪽에 4마리 5마리를 두고 외곽을 돌고 있습니다. 저게 1, 2코너만 이어진 게 아니라 3, 4코너까지 말을 저렇게 탔어요. 모래를 맞히지 않으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다실바 기수가 조금은 미스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한강 클래스뿐만 아니라 석세스 백파도 안쪽에서 곱게 잘 타는 것 같지만 저게 곱게 잘 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3코너 앞두고도 한번 주춤합니다. 이게 막혀서 레이스를 뚫고 나갈 공간이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방금 조금 전까지 채찍을 댔다가 다시 밀려버립니다. 석세스 백파하고 한강 클래스는 레이스가 어마어마하게 꼬인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월드 드래곤 아주 잘 풀렸어요. 그리고 음파사랑은 코너링 하면서 밀고 나왔고 직선줄에서 최외곽을 돌아 나옵니다. 자, 음파사랑이 외곽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바깥쪽에 올라오는 5번마 음파사랑이 라스트 한 100여 미터 남겨두고 쭉쭉 치고 나옵니다. 선두는 5번마 음파사랑이 KRX 자, 4코너 돌아 나올 때의 장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번 한번 보십시오. 한강 클래스. 여기서 음파사랑한테 막혀버려요. 저 정도면 외곽을 계속 돌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쳐져야 돼요.
안 쳐집니다. 또 올라오죠. 계속해서 선두 끌고 갑니다. 바깥쪽에 5번 음파사랑하고 격차를 유지합니다. 두 마리의 대결. 선두는 5번 음파사랑이 KRX. 자, 그리고 심하게 담했던 석세스 백화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석세스 백화도 안쪽에서 제가 시종일관 못 뚫고 나왔는데 다행히 직선줄에서는 뚫고 나올 공간이 생겼어요. 안쪽에서 뚫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13번 우마포이, 그러나 바깥쪽에 올라오는 5번 음파사랑이 계속해서 선두 끌고 갑니다. 종반 탄력 유지가 됩니다. 안쪽에 9번 월드 드래곤 두 마리의 대결. 선두는 5번 음파사랑이 종반 압도적인 두 번째 관문 탄력을 보이면서, 자, 이제 상관 경주의 두 번째 무대까지 끝났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장간배거든요. 장간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장간배는 이제 2000m입니다. 코리안 더비는 이제 1800이고, 음파사랑 지금 경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중반, 코너링 중반부터 힘을 썼어요. 3, 4코너 중반부터. 그리고 4코너 돌기 전에 이미 외곽을 감아 나와버렸습니다. 상당히 체력전을 펼쳤어요. 근데 직선으로 결승선 앞두고 걸음이 더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음파사랑의 폐활량이 상당히 좋다. 이 폐활량은 경주거리가 늘어날수록 정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이 힘쓰는 구간, 이게 상당히 긴 거죠. 음파사랑 같은 경우에 힘쓰는 구간이 아주 깁니다. 자, 반면에 대표적으로 이제 힘쓰는 구간이 짧은 마필, 한때 어마어마한 기대를 모았던 라라케이 같은 마필, 1200에서 아주 멋지게 추입으로 우승을 끌어낼 때만 해도 올해 3세 상관마 대회는 이 라라케이의 몫이지 아닐까라고 한때 예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기대를 모았던. 그런데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부터 제가 1400 뛸 때부터 검증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마필이에요. 뭐 이제는 기대치가 아주 바닥입니다. 힘이 차면서 어떤 큰 변화의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라라케이는 당분간 대상 경주에서는 볼 수 없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눈길도 주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나이스타임도 이번 대회 모습을 봤을 때 딱히 뭐 전개상에 하자 없었어요. 무기력. 나이스타임도 다음 장간배에서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 대회 출전한 마필 중에서 장간배에서 경쟁력 있는 마필은 딱 1, 2, 3, 4위 요 네 마필이에요. 이 마필 외에 장간배에 뭔가 영향을 주려면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던 3세마 가운데 전력이 급상승하는 그런 마필들이 이제 눈길을 끌어야 될 겁니다. 여기서 뭔가 큰 변화를 가지고 다음 대회에 출전한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마필들 가운데 레이스가 아주 꼬였다라고 말씀드렸던 한강클래스 석세스 백파, 석세스 백파이자마죠. 요 마필들이 지금 이번 대회에서는 음파사랑에 아주 뭐 원사이드하게 깨졌습니다만 다음 대회에서는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다만 월드 드래곤은 전개가 가장 깔끔하게 나왔던 마필입니다. 전개상으로는 일단 월드 드래곤은 이번 대회 평가에서는 4위권이에요. 하지만 마방의 힘이 있기 때문에 원체 마필, 큰 대회에서 마필을 끌어내는,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조련술이 뛰어난 마방이기 때문에 뭔가 또 한 번의 변화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평가했을 때 일단 음파사랑 그리고 한강클래스 다음으로 석세스 백파 마지막으로 월드 드래곤 요 순대로 일단은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더비
더비 리뷰였습니다. 이번 더비 리뷰를 통해서 힘쓰는 구간이 상당히 길게 나온 원파사랑은 장간배에서도 일단 현 시점에서 전력으로는 우승 후보 1순위로 손색었고, 레이스가 너무 꼬였던 한강클래스, 분명히 직선줄에서 퍼져야 정상인 레이스예요. 직선주로 탄력받는 시점에 진로까지 막혔기 때문에 그걸 뚫고 종반 탄력을 유지하는 한강클래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석세스 백파가 시종당하면서도 직선주로 내측 뚫고 올라온 탄력도 기대 이상이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들의 다음 대회, 또 어떤 3세 복병권 원파사랑 같은 마필이 치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장간배에서는 이 마필들의 우세가 전망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비 리뷰였습니다. 자, 이번 주는 대상 경주가 2개가 있습니다. 스포츠 조선배와 서울 마주 협회장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대회는 서울 마주 협회장배입니다. 벌마이스터 당연히 인기순위 1위를 기록하겠죠. 어마어마와 함께. 지난번 SBS 스포츠 스프린트배에서 벌마이스타가 복귀전이었어요. 해외 원정 가서 두바이 가서 아주 참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패를 하고 돌아왔는데 국내 복귀하자마자 기량을 보이면서 뭐 단거리 1200에서는 그야말로 어나더 레벨이다 라는 점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벌마이스타는 이제 출전 주기까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직전 이상 뛰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벌마이스타가 월요 훈련을 불참을 했습니다. 월요 훈련 불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좀 수요일쯤 되면 이제 뭐 결론은 나오겠습니다만, 마필 컨디션은 아무런 문제 없고 질병 내용도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벌마이스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어마어마는 뭐 월요 훈련 시에 날라다녔습니다. 컨디션 직전 이상 베스트를 유지하고 있다 라는 판단인데, 자, 재밌는 건 어마어마를 시시원 기수가 기성할 예정이에요. 직조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썸씽 로스트를 박으름 기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강도를 좀 낮추긴 했습니다만 뭐 컨디션은 큰 문제 없고요. 자, 직전 대비 1, 2, 3위는 대한질주는 이번에 출전 안합니다.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경주 모습 직전 SBS 스포츠 스프린트배 됐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벌마이스타가 12번, 6번이 어마어마, 4번이 썸씽 로스트입니다. 단거리 경주의 최강자를 가린다. 출발은 썸씽 로스트가 제일 좋았어요. 게이트 이탈은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나 썸씽 로스트, 외곽에서 벌마이스타가 밀고 나옵니다. 중속이 워낙 압도적으로 뛰어난 마필입니다. 안쪽에서 선두 치고 나옵니다. 스피드가 어마어마하죠. 외곽 쪽에서 그리고 어마어마는 닥터 시저도 선두권의 선입권 뒤쪽 중위권 정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벌마이스타가 빠르게 3코너 접어들면서 벌마이스타가 선두권 3코너 접어들면서 선두에 나섰고요. 12번, 썸씽 로스트가 지금 6위권 내측에 있죠. 자리 내주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 바로 뒤에 어마어마 외곽 쪽에서 15번 라운드 포인트가 이제 벌마이스타 바로 옆에서 안쪽에 아직까지 선두는 12번 마 전개를 깔끔하게 풀어갔습니다만, 바깥쪽에서 9번 마 라운드 포인트는 의외로 걸음이 안 나오면서 무너졌어요. 12번 마 벌마이스타가 안쪽에서 1마시 정도 썸씽 로스트가 바로 뒤에 치고 올라오면서, 자, 이 분위기는 지금 12번 4번으로 끝나는 분위기인데 외곽으로 진로를 틀어서 나오는 어마어마가 종반 무시무시한 탄력으로 올라옵니다. 벌마이스타는 여기서 이미 끝났고요. 썸씽 로스트가 어마어마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선두를 지켜냅니다.
스프린터 시리즈의 두 번째 관문 벌마이스타와 서수 라운드 포인트 3코너 4코너에서 어마어마가 돌아나오는 장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마어마가 안쪽으로 썸씽 러스트 바로 뒤에 붙어 있다가 외곽으로 뺍니다. 4코너 돌아나오면서 빼는 게 외곽으로 두 번, 세 번 제껴서 틀어나와요. 그냥 깔끔하게 틀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막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거든요. 그리 손해. 안쪽에서 거리차를 좁힙니다. 선두는 12번마 벌마이스타 안쪽 거리차 2마신 정도. 그걸 극복해냅니다. 4번마 썸씽 로스트가 거리차를 좁힙니다만 바깥쪽에서는 6번마 어마어마도 선두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벌마이스타 단거리 최강자 벌마이스타가 선두를 지켜냅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두 번째 관문 벌마이스타와 썸씽 로스트도 뭐 직전 최상의 컨디션이었거든요. 이역 기수가 아주 뭐 최선을 다했고 전개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출발부터 잘 받았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뛰어도 어마어마가 레이스가 약간 힘들게 풀러가는 와중에서도 자력으로 잡아버렸어요. 비슷한 여건에서는 또 뛰어도 못 이긴다. 4세 7세기 때문에 뭐 그럼이 늘어날 시기고 더 늘어날 시기는 지났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마어마의 기세가 아직은 꺾일 시점은 아니고 꺾일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뛰어도 어지간한 여건이라면 썸씽 로스트가 또 이기기 힘들다 라는 결론입니다. 아마 이번에 게이트가 어마어마가 뭐 한 14번 15번 요렇게 나와버리고 썸씽 로스트가 지난번처럼 안쪽을 차지하고 어마어마가 레이스가 더 꼬여버리고 요러면 또 모르겠죠. 이 1200은 항상 게이트가 변수거든요. 출발지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 두 마필 모두 뭐 베스트다. 근데 썸씽 로스트는 조금 강도가 지난번보다 약해요. 반면에 어마어마는 직전부터 살아났고 이번에 컨디션도 짱짱합니다. 어마어마. 그래서 썸씽 로스트는 저는 이번에는 정말 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어마어마와 비교해서 힘들다. 라운드 포인트도 지난번에 좀 비교적 깔끔한 전개였는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자, 빅스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빅스고. 빅스고가 세계 1보배를 봐야죠. 직전 경주 말고 세계 1보배에서 우승을 거둘 때 대한질주하고 반마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대한질주가 세계 1보배 뛰고 SBS 스포츠 스프린트배도 뛰거든요. 그래서 이 빅스고는 어마어마하고 간접 비교가 가능합니다. 간접 비교가. 자, 빅스고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2024년 첫 대상경주 세계 12번이 빅스고, 9번이 대한질주입니다. 안쪽에서 1번 세네퀸 두 마필 모두 출발이 비슷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한강 세이버가 추격합니다. 안쪽이 두터워요.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한가운데서 8번 바이스로이도 좋은 둘 다 외곽을 엄청나게 돕니다. 8번 세 마리가 지금 앞서 대한질주도 뭐 안쪽에 한 3마리, 4마리 12번 들어갈 공간이 있고요. 그 뒤를 따르면서 그 외곽을 또 빅스고가 돌아요. 쪽을 선점한 말은 이혁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세네퀸, 바로 바깥쪽에 박재희 기수와 맞추는 부산에서 올라온 2번 3, 4코너 한강 내내 세이버. 두 마리 목차 이내에 계속해서 외곽입니다. 그 바깥쪽으로 세 마리가 더 자, 그리고 따라붙습니다. 직선줄에서 두 마필이 바이스로이와 맞붙어요. 인기마인 9번 대한질주, 그리고 외곽에서 12번 빅스고까지 따라붙으면서 이제 4코너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으로 엄청난 진입했습니다. 거리 손해에도 불구하고 두 마필이 우승 영합을 펼치는데 바깥쪽에서 2번 한강 세이버와 9번 대한질주, 그리고 12번 빅스고까지 이종 바깥쪽에 있는 두 마리 9번 대한질주와 12번 빅스고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밸런스부터 벌써 빅스고가 좋아요. 장초열기 직선주로 접어들자마자 우구보 딱 바꿔주면서 치고 나오는데 12번 빅스고입니다. 대한질주는 발바꿈이 좀 원활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결승선을 앞두고 점점 치고 나갑니다. 2024년 첫 대상경주 전개가 더 어려웠죠. 세계 1보배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동화 기수와 빅스고 세계 1보배에서 대한질주보다 분명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주로 해서 한 수비의 기량을 보입니다. 대한질주는 비슷한 여건에서는 빅스고를 못 이긴다라는 얘기고요. 이 대한질주가 바로 SBS 스포츠 스프린트배에서 4위를 차지했는데 이날 레이스가
11번 게이트에서 자리 못 잡고 바닥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볼까요? 대한질주 됐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11번 게이트예요. 바로 옆에 벌마이스타가 이제 치고 나가면서 앞선이 조금 막혔죠. 그리고 뒤로 밀려버립니다. 4번 썸씽 로스트 안쪽으로 붙어요. 조금 빠르게 자리 잡는 걸 포기하고 밀고 나가는 걸 포기하고 안쪽에서 선두 치고 나옵니다. 안쪽을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외곽 쪽에서 2번마 닥터 시저도 뒤에서 선두권의 두 모습을 번째. 보입니다. 외곽 쪽에서 세 12번마 번째. 벌마에스타가 대한질주의 빠르게 평소 3코너 전개와는 접어들면서 선두 완벽하게 치고 나옵니다. 2위는 2번마 닥터 시저 12번 틀린 2번 전개죠.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세 9번마 번째에서 라운드 바닥 포인트도 전개를 선두권 자리 잡으면서 바깥쪽 따라붙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15번마 레전드 데이도 선두권 모습 보입니다만 안쪽에 아직까지 선두는 12번마 벌마에스타 안쪽에서 2번마 닥터 시저 바깥쪽에서 9번마 라운드 포인트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자, 안쪽 그리고 선두 직선 12번마 안쪽으로 벌마에스타가 파고듭니다. 안쪽에서 1마신 정도 앞서고 4번마 썸씽 로스트가 직선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4번마 썸씽 로스트 안쪽에서 거리차를 좁힙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히 매서워요. 안쪽 힘이 거리차 있습니다. 2마신 정도 안쪽에서 거리차를 좁히는 4번마 썸씽 로스트가 거리차를 좁힙니다만 바깥쪽에서는 6번마 어마어마도 선두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벌마에스타 단거리 최강자 벌마에스타가 썸씽 선두를 로스트하고 지켜냅니다. 한 1마신하고 스프린터 조금 더 두 번째 관문 그 벌마에스타와 정도 차이 나게 졌어요. 선수권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4위를 경주 차지했습니다. 우승컵을 차지합니다. 대한질주가 전개만 잘 풀렸더라면 뭐 썸씽 로스트하고도 한번 비벼볼 만한 그런 마신차예요. 전개가 꼬인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오히려 3화롱 타임을 살펴보면은 뭐 지금 자 라스트 화롱이 12초 4가 나옵니다. 대한질주가 어마어마보다 오히려 라스트 200을 더 빨리 뛰었어요. 3화롱은 35초대가 나옵니다. 어마어마가 36초1이에요. 화면에 안 보이나요? 화면이 보이게, 예. 보시면 이게 이제 대한질주 3화롱 35초 7 어마어마 36초 1 15초 5 12초 4 3화롱 타임과 라스트 화롱 타임에서 어마어마보다 더 좋은 끝걸음을 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질주가 아닌 이 대한질주보다 한 사이즈 위에 있었던 빅스고가 나왔더라면 그런 이제 간접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 빅스고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빅스고. 자, IM짱이라는 마필 유일한 3세마예요. 출전한 마필 가운데 유일한 3세마인데 요 마필도 지금 월요훈련 불참입니다. 월요일로 불참인데 뭐 지난주 워낙 지금 알 좋은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또 질병 내용도 없어요. 복병 역할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IM짱 최근에 이제 3연승인데 1400에서 이제 3연승을 달렸습니다. 직전 2등급 승급전이었고요. 아직은 이제 뭐 1등급 올라오지도 못한 마필이긴 한데 지난번 이 마필이 1400 4코너를 돌 때 54초 2가 나왔어요. 어마어마 전성기 때 한 53초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IM짱이 늦바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늦바라고 밀고 나와서 4코너를 돌 때 이 정도 타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IM짱도 53초대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주로가 약간 함수율이 높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늦바라고 1400을 1분 24초대에 꼽았어요. 돌파를 했습니다. 자, 경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마필이 하위군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3번 게이트죠. IM짱 3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출발이 늦어요. 출발이 좀 기복이 있습니다.
1400m 2등급 경주 서울의 11경주 밀고 나옵니다. 중속이 싱싱베리가 스피드가 출발 상당히 좋아요. 먼저 밀어주자 쭉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3번 IM장이 빠르게 선두에 치고 나섰고요. 나오면서 먼저 선행을 잡는 3번 IM장 일마신자 단독 선두로 앞서 나오고 8번 싱싱베리가 2위로 따라붙습니다. 4번 야호 골든캣이 3위로 바깥쪽에 6번 장산 포이즌이 4위에서 3위까지 노려나오고 있고 안쪽이 2번 대물이 5위 자리를 잡습니다. 6위로는 9번 라운드 아리아 7위로는 5번 원더풀 키티가 안쪽에서 7번 베스트 천상이 8위권 달리는 가운데 최하위로는 1번 라스트 펀치입니다. 선두는 3번 IM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일마신차 앞서 있는 3번 IM장과 바깥쪽 격차를 좁히는 8번 싱싱베리 안쪽에서 4번 야호 골든캣과 바깥쪽 6번 장산 포이즌이 그다지 뭐 3위권까지 크게 밀어붙이지도 않고 4코너를 돌면서 4코너 코너 타임이 54초대가 나왔다. 54초 초반대가 4번 IM장과 문세영 기수 2등급 어마어마하게 빠른 페이스입니다. 하이 페이스입니다. IM장을 따라 붙었던 마필들이 지금 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이 페이스를 소화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IM장을 따라 붙었던 마필들이 지금 걸음이 서는 거예요. 8번 같은 마필들. 2번 대물 6번 장산 포이즌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번 IM장은 여유 있는 단독 선두 3연승을 향해 여기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3번 IM장과 9번 7번 분명 지금 IM장의 기량은 1등급 마필들에 비해서 밀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유일한 3세마라는 게 중요한데, 자, 이번 대회가 별정이에요. 3세마는 부담 중량 54를 달고 뜁니다. 4세 이상은 57이에요. 3세.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들이 지금 남반구 마필은 없기 때문에 다 북반구든 미국, 한국 다 북반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걸로 통일되는데 유일하게 54를 달고 뛰는 거예요. 뛰게 되면. 그래서 뭐 월요 훈련한 게 이제 불참한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출전한다면 안쪽 게이트를 받고 밀고 나왔을 경우에 한 6위권, 7위권 좀 한 이 정도만 따라가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5위권 안쪽이면 무서운 복병이 될 것 같고요. 54 달고 안쪽을 파고든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코너 타임이라든지 24초대였던 1400을 주파하는 기록, 이런 것들은 거의 뭐 1등급 마필에 맞먹는 타임이거든요. IM짱. 자, 그리고 판타스틱 킹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판타스틱 킹덤은 2세마 때 그야말로 최고의 기대주였죠. 뭐 브리드스컵 루키 경주에서 우승 후보 1순위였어요. 그런데 우승을 못합니다. 우승 못하고 조금 주춤했다가 아예 3세 시절을 거의 뭐 통으로 쉬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4세에 복귀를 합니다. 3세 시를 뭐 거의 통으로 쉬었어요. 4세에 지금 복귀를 하는데 3월달 복귀하자마자 바로 1200 우승, 그리고 2등급 올라오자마자 또 1200 우승. 타임이 1분 12초 7, 1분 13초 프레시에요. 물론 부담 중량을 좀 약하게 달고 뛰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은 중량 그렇게 타는 마필은 아니죠. 과중량에도 능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 우승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2등급 승급전입니다. 9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판타스틱 킹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6경주 1200m 단거리 펼치기 시작한 10마리 말들입니다. 이 가운데 9번 판타스틱 킹덤 최시대 기수와 앞서 나오면서 단독 요마필은 선입도 가능합니다. 선입으로도 능력을 보인 적이 있어요. 김태현 기수가 따라갑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두 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하면서 뭐 이제 벌마이스타하고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권 비빌 필요 없죠. 벌마이스타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윤섭 기수, 6번 카르페바벨과 모준호 선행을 기수가 따라가고 10번 금화 패셔너트 김동현 기수와 함께 바깥쪽으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인코스의 초이스런 뒤에 2번 한강 세이버, 압도적으로 판타스틱 데이, 이겨왔던 경주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행을 다 나섰죠.
8번 선입으로 오르다가 우승했던 날아가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납니다. 가장 앞에는 판타스틱 킹덤과 출시대 기수 선두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자, 직선주로 바깥쪽에서 해서 카르페바벨이 모주노 기수와 함께 선두를 나오는데 추격하고 있습니다. 판타스틱 킹덤이 현재는 선두, 안쪽에는 5번 초이스런이 달리고 있습니다. 300m 남은 직선주로 카르페바벨과 판타스틱 킹덤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벌어지고 뒤쪽에서 한강 세이버가 쫓아가고 바깥쪽에 판타스틱 데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9번 판타스틱 킹덤 최시대 기수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판타스틱 킹덤 계속해서 직선주로 해서 선두 자리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차를 유지하면서 판타스틱 킹덤 결승선 먼저 통과. 이어서 카르페바벨 그리고 한강 세이버 보이면서 우승을 끌어냅니다. 멋진 모습 판타스틱한. 자, 지금 이 기록이, 이 타임이 지금 1분 12초 7이 나왔어요. 1분 12초 때면은 지난번에 SBS 스포츠배에서 벌마이스타가 우승했던 기록이 1분 12초 2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에요. 당시 타임 한번 볼까요? 벌마이스타. 벌마이스타가 이때 기록이 1분 12초 2. 1분 12초 2가 나왔습니다. 그 뭐 큰 차이 안 나는 상황에서 판타스틱 킹덤은 뚜렷한 오름세를 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서울대표 컴플리트 밸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컴플리트 밸류도 2세마 때, 3세마 때 상당한 기대주였는데 한동안 주춤했다가 공백을 가지고 올해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바로 우승을 거뒀는데 1400에서 이마필이 SBS 스포츠 스프린트배에서 아주 참패를 합니다. 참패를 했는데, 자, 이날 경주 모습만 볼 게 아니라 이마필의 어떤 부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한번 전망해보면, 일단 뭐 벌마이스타가 정상적으로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1200에서는 그야말로 어나더 레벨이다 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벌마이스타. 그리고 어마어마는 뭐 전개가 최악으로 풀리지 않는 이상은 강력한 상대로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원투퍼치는 그대로 인정. 하지만 상위급부터는 달라집니다. 썸씽 로스트가 어느정도 좀 그름의 벽을 좀 느꼈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로 빅스고를 놓겠습니다. 빅스고. 그리고 그 다음 순위에서 저는 판타스틱 킹덤, IM짱 역시 뭐 정상적으로 출전한다면, IM짱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에요. 지난주 상당히 컨디션 좋았습니다. 그리고 복병권으로 컴플리트 밸류, 또는 뭐 벌교의 꿈, 요런 마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마주 협회장배 미리 보는 간단한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1200이라는 경주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게이트는 전개를 뜻하는 거죠.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 이 능력 외에 아주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어떻게 부여받느냐,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오는 전망이 조금 더 근접한 결과에 근접한 전망이 되겠죠. 자, 오늘은 더비 리뷰 그리고 마주 협회장배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번 주도
준비 잘해서 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고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 내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